간밤 뉴욕 증시는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제조업 PMI도 그렇고 또 이 소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월마트의 실적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또 우리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이슈들 그리고 종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에 나오는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황을 바로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뉴욕 증시의 흐름은 어땠을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3대 지수 가운데서는 S&P 500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6,126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급락세를 맞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딥시크발 우려가 이렇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기술주들이 덜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변동폭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지수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이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와 그리고 또 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또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술 관련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이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내놓자마자 좀 중국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죠. 바로 이 딥시크발 쇼크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 미국 내에서 AI를 개발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에서는 저비용으로 그리고 고효율에 이렇게 AI 챗봇을 내놓으면서 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에는 이 딥시크로 인해서 AI 시장은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미국이 쌓아왔던 이 기술적인 혜자를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월 1일부터 이렇게 상호 관세가 좀 부과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최근에는 또 내놨는데 앞으로의 이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르고 또 예상보다는 완화적 기조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존에는 또 여러 부서를 거쳐야 돼서 이 관세 정책을 생각보다 빠르게 내놓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있긴 했지만 트럼프가 빠르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부 협상이 타결이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관세가 한 달 유예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화적인 기조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 보편 관세를 10% 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국가별로 그리고 또 품목별로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금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국가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이 관세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엇갈린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대형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만은 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CPI와 또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이 PCE에 반영이 되는 항공 서비스라든지 의료 같은 이러한 세부적인 품목들은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의 불씨를 키우는 듯한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2026년에 이르러서야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이 FOMC 의사록과 더불어서 또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PCE 지표에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또 M7 기업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메타는 이 지난 거래일까지 이 총 20일간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로는 역시나 광고 수익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딥시크와 같은 현재 이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챗봇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퓨리오사 AI를 인수를 해서 또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는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참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사의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 타사의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AI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계속해서 좀 메타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애플도 이 두 번째로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성장세가 둔화됐던 점이 아무래도 이 AI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이 중국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을 통해서 또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관세 부과 이슈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인도로 이렇게 제조 공장을 전환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좀 관세 우려를 덜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미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좀 인구수가 많은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이폰 생산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앞으로의 판매량 추이도 좀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AI로 인해서 이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쇼핑 도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AI로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이 좀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 속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좀 많이 흔들렸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나 델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 이 블랙을 탑재한 서버를 출시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소식을 밝히면서 지난주에만 이 엔비디아는 6%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딥시크발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었던 이 클라우드 애저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또 태양광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클라우드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 750억 달러 이상을 올해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AI 비용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데다가 매출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지금 이 AI를 통해서 얼만큼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급감하는 데다가 유럽 내에서도 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내에서는 인도 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면에 이 경쟁사인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비아디 같은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인도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비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 역시도 좀 테슬라에는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으로 꼽히고 있긴 한데요. 또 이 최근에 이 비아디가 저가 전기차 모델에도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향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에도 이 경쟁 심화가 얼만큼 나타날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동안의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 경기 방어주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원자재와 그리고 금융, 부동산 이러한 섹터 순서별로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미리 좀 대비를 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압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 또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방어주들의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상승세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이라든지 또 알루미늄 또 이러한 뭐 시멘트 같은 그러한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은 이 금융주는 최근에 좀 규제가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주들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부동산 섹터 역시도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들 가운데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함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이 수혜주들은 또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세금이 완화가 된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 폐지라든지 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완화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대형 은행들에게 있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 기업들은 또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현금 보유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투자는 늘리고 또 배당금 역시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대형 기업,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또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융주의 이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부분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도 지속이 된 만큼 에너지 섹터도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이렇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더해졌고요. 또 이 최근에 종전 협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 속에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미국 내 방산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주가의 흐름은 좀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 현재 미국 내에 이 노후화된 도로나 이러한 교량 등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러한 트럼프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또 인프라 투자를 나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역시나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AI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칩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인텔이 함께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지출이나 또 AI 수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주가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관세 부과 이슈와 더불어서 이 철강주들이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역시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원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원자재 역시도 좀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상화폐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친가상화폐 정책을 또 계속해서 내놓기도 했었고 이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이 트럼프의 발언이 있는 만큼 가상화폐 종목들 그래도 이렇게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